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부터 시작하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제3강 레이아웃과 뷰 구성하기입니다. 그리고 약간 부록 같은 느낌으로 이벤트 처리 맛보기도 같이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요. 리니어 레이아웃,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등 곧 설명을 드리겠지만 레이아웃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코드로 XML 속성을 변경하는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같이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급 위젯 이벤트 처리 맛보기를 할 예정인데요. 이벤트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개 정도 있는데 실습은 다음 시간에 진행할 것 같은데 그래도 간단한 설명 같은 경우는 오늘 맛보기처럼 잠깐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의 종류는 아주 많은데요. 여기 표에서 보실 수 있으시다시피 리니어 레이아웃부터 아주 많은 레이아웃이 있죠. 자, 리니어 레이아웃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선형 레이아웃으로 수평 또는 수직 방향으로 위젯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주로 단순한 레이아웃을 만들 때 사용되고 단순한 배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할 레이아웃 클래스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테이블 레이아웃인데요. 그리드 또는 테이블 형식의 레이아웃을 만들 때 사용됩니다. 행과 열로 구성된 테이블 레이아웃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 레이아웃은 그리드 형식의 레이아웃을 만들 때 사용되고 테이블 레이아웃과 유사합니다만 보다 유연하게 그리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은 위젯을 상대적인 위치에 배치하는 레이아웃입니다. 다른 위젯과의 상대적인 위치를 설정하여 유연한 UI 디자인을 가능하게 합니다.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복잡한 UI 디자인을 만들 때 사용되고요. 위젯 간의 제약 조건을 사용하여 매치를 합니다. 유연하고 복잡한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는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디자인 에디터에서 시각적으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탭 레이아웃입니다. 탭 형식의 인터페이스를 생성할 때 사용이 되는데 여러 화면을 탭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합니다. 앱솔루트 레이아웃은 위젯을 화면의 절대적인 좌표 X, Y를 사용하여 배치합니다. 그런데 이는 다양한 화면 크기 및 해상도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요. 현대의 안드로이드 버전에서는 공식적으로 더 이상 권장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스크롤 뷰는 화면이 스크롤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컨테이너 레이아웃입니다. 넘치는 컨텐츠를 스크롤하여 볼 수 있게 하고요. 프레임 레이아웃은 하나의 위젯 또는 뷰만을 표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레이아웃입니다. 주로 한 번에 하나의 위젯 또는 뷰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며 레이아웃이 중첩될 때 유용합니다. 저희 뒤에서 더 자세하게 소개 드릴 거지만 탭 레이아웃이나 앱솔루트 레이아웃은 구체적인 설명이 없을 예정이고요. 스크롤 뷰 같은 경우는 사실 레이아웃보다는 뷰에 더 가깝습니다. 그냥 스크롤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클래스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스크롤 뷰 또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될 예정입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레이아웃의 가장 대표적인 세 종류를 가져왔는데요. 뭔가 느낌이 좀 다르죠. 전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테이블 레이아웃과 그리드 레이아웃의 느낌은 좀 비슷하지만 이런 식으로 뷰마다 각각 잘 표시할 수 있는 화면의 종류가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선형 레이아웃입니다. 선형 레이아웃은 가장 기본적인 배치 레이아웃이고요. 자식 뷰들을 수직 또는 수평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A 같은 경우 오른쪽으로 수평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B 같은 경우 아래 방향으로 수직 배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선형 레이아웃을 정의하기 위해서 선형 레이아웃 클래스는 아래와 같은 속성을 갖는데요. 자,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호리존탈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면 이제 수평으로 방금 페이지에서 봤던 A 형식으로 나타나지는 것이고요. 버티컬을 부여하면 B처럼 아래쪽으로 수직 방향으로 자식 위젯들이 배치가 되게 됩니다. 다음 속성은 그래비티인데요.
X축과 Y축 상에 자식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 얼라인드는 false로 설정하면 자식뷰들의 기준선을 정렬하지 않게 됩니다. 자, 다음은 그래비티 속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비티 속성을 이용해서 자식뷰들을 화면의 중앙에 배치할 수도 있고 상단이나 하단에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상수 종류가 아주 많죠. 자, 탑 같은 경우는 객체를 컨테이너 상단에 배치하고 크기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바텀은 탑과 반대로 객체를 컨테이너의 하단에 배치하고 크기를 변경하지 않고요. 레프트는 객체를 컨테이너의 좌측에, 라이트는 객체를 컨테이너의 우측에 배치하고 이 네 가지 종류는 크기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센터 버티컬과 센터 호리존털이 나누어지는데요. 센터 버티컬 같은 경우는 객체를 컨테이너의 수직의 중앙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센터 호리존탈 같은 경우는 객체를 컨테이너의 수평의 중앙에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든 속성을 포함하는 것이 센터, 객체를 컨테이너의 수평, 수직 중앙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 같은 경우도 각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필 버티컬 같은 경우에는 객체를 컨테이너의 수직을 채우도록 배치를 할 수 있고요. 필 호리존탈 같은 경우는 객체를 컨테이너의 수평을 채우도록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필은 객체가 컨테이너를 가득 채우도록 배치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래비티랑 레이아웃 그래비티를 잠깐 비교를 해볼 건데요. 그래비티 속성이 컨테이너의 자식 위젯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를 나타낸다면 레이아웃 그래비티는 자신의 위치를 부모 레이아웃에 어디에 위치시킬지를 지정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 그래비티는 센터. 이 경우는 레이아웃 설정에 포함이 되는 문장이고요. 이 설정은 레이아웃 안의 모든 자식 뷰, 버튼을 포함해서요. 모든 자식 뷰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가중치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가중치는 선형 레이아웃의 자식 뷰들을 각각이 차지하는 부피나 높이 같은 걸 조정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각각 1, 2, 3이면 남아있는 공간의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을 각각 할당받게 됩니다. 다음은 중첩 선형 레이아웃입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을 구성하려면 선형 레이아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선형 레이아웃이 화면을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딱 한 번만 사용되는 게 아니죠. 여러 번 사용해서 중첩 선형 레이아웃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희 다음 이 화면을 같이 실습을 통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첩 선형 레이아웃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첩 선형 레이아웃에서도 가장 외부를 감싸고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을 만들 거고요. 우선은 버티컬로 부여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레이아웃 위드랑 헤이스를 부여를 할 건데 가장 외부에 있는 레이아웃이니만큼 저는 매치 페런트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록색 부분을 설정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중첩 리니어 레이아웃 만들고요. 위드는 화면을 보시면 매치 페런트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죠. 그리고 헤이스는 화면의 절반 정도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냥 지정된 크기를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보일 수 있도록 백그라운드.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은 사실 이번 이 레이아웃에 오리엔테이션이 꼭 필요해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오류가 나니까 호리존탈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빨간색과 파란색 부분
우선은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아무런 배경도 없는 부분, 그걸 다 감싸고 있는 그런 레이아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위드를 매치 베란트로 설정을 했고요. 헤이트를 지정된 크기로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은 오리전탈. 그리고 이 레이아웃,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중첩 리니어 레이아웃을 만들 건데요. 이 안에 위드를 14dp, 헤이트를 매치 베란트, 백그라운드를 오리엔테이션을 버티컬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빨간색 리니어 레이아웃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드는 매치 베란트 하면 되겠죠? 헤이트는 적당하게 95dp, 백그라운드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여러 개의 리니어 레이아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리니어 레이아웃 중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테이블 레이아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테이블 레이아웃은 자식 뷰들을 테이블 형태로 배치를 하는데요. 하나의 테이블은 여러 개의 테이블 로우형 객체로 이루어지고 하나의 테이블 로우 안에는 여러 개의 셀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이 테이블의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을 각각 나눌 수 있고 각각의 행들을 어떤 식으로 셀로 구성할지를 일일이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예제로 3행 2열의 테이블을 작성해 보는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외부를 감싸는 테이블 레이아웃 만들어주고요. 제가 기본적인 속성은 일단 부여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위드는 매치 베란트 해주면 되겠죠. 가장 외부를 감싸고 있으니까. 그리고 헤이트도 마찬가지로 매치 베란트. 그리고 이 안에 테이블 로우를 추가를 할 건데요. 로우는 행이죠. 저희 가로 로우, 새로운 로우 텍스트 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주소, 그리고 여기에 수정이 가능한 텍스트 뷰죠. 에딧 텍스트. 그리고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서울시 종로구 베이식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행 테이블 로우 만들어졌고요. 다음으로는 두 번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텍스트 내용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줄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맨 마지막 테이블 로우는 버튼이 있어서 조금 내용물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에 버튼 2개 만들어줍니다. 텍스트 첫 번째는 저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버튼은 취소 버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레이아웃 안에 여러 가지 테이블 로우 만들 수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저희 테이블 로우를 딱히 레이아웃 위드나 헤이트를 설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위드가 내용물의 길이에 따라서 늘어난 것 보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그 늘어난 행의 넓이만큼 버튼까지 비슷한 넓이를 가지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같은 컬럼 안에 있는 위젯이나 자식 뷰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설정을 해주지 않는 한 같은 넓이나 같은 행 안에서는 같은 높이를 가지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대적 레이아웃,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입니다. 상대적 레이아웃은 자식 뷰의 위치를 부모 뷰나 다른 자식 뷰들에게 상대적으로 지정하는 방법인데요. 아래 간단한 이미지를 보시면 여기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빌로우 라는 속성이 보이시죠? 여기서 위에 이미지가 갖고 있는 아이디인 로고 이미지 뷰를 사용함으로써 같은 자식 뷰들에게 상대적으로 위치를 지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레이아웃 속성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개가 존재를 하는데요. 아까 봤던 예제와 같이 기준이 되는 뷰는 ID, 어드레스와 같은 형식을 이용해서 참조를 해야만 합니다. 자, 레이아웃 어버브 속성은요. 만약 true가 된다면 현재 뷰의 하단을 기존 뷰의 위에 일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반대로 레이아웃 빌로우 같은 경우는 현재 뷰의 상단을 기존 뷰의 하단에 위치를 시키고요. 레이아웃 센터 오리존탈은 수평으로 현재 뷰의 중심을 부모와 일치시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센터 인 페런트 하면 부모의 중심점에 현재 뷰를 위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센터 버티컬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 현재 뷰의 중심을 부모와 일치시키고요. 레이아웃 투 레프트 업는 현재 뷰의 우측단을 기준 뷰의 좌측단에 위치를 시킵니다. 레이아웃 투 라이트 업은 현재 뷰의 좌측단을 기준으로 뷰의 우측단에 위치를 시키는 속성입니다. 다음은 예제로 아래와 같은 화면을 상대적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얘도 위드랑 헤이스 설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보이는 텍스트 뷰가 있네요. 위드는 매치 페런트로 해주면 될 것 같고 헤이드는 컨텐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서로 아이디를 참조해서 각자의 위치를 지정을 한다고 했죠. 여기에도 아이디 부여할 거고요. 그리고 텍스트, 그리고 그 밑으로 에딧 텍스트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는 매치 페런트, 헤이드는 랩 컨텐트 똑같이 하고요. 여기에도 아이디, 인풋, 에딧 텍스트가 조금 마음에 안 들게 생겨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니까 얘가 맨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텍스트 뷰의 아래에 위치한다는 내용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텍스트 뷰가 잘 보이게 되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여기에다가도 부모 레이아웃의 가장 위에 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것 같네요. 그러면 이 텍스트 뷰는 항상 부모 뷰인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의 맨 위에 위치를 하게 되고 에딧 게스트는 항상 저 아이디가 어드레스인 텍스트 뷰의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다음은 버튼 요소가 있네요. 버튼은 위드랑 헤이스 둘 다 웹 컨텐트. 그리고 얘도 아이디 부여해야겠죠. 아이디 캔슬. 텍스트는 취소. 여기는 맨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 설정을 true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지금 보시면 텍스트 뷰랑 에딧 텍스트에 겹쳐 있죠. 그러면 레이아웃 빌로우 속성을 사용해서 저희 인풋 아래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이 하나 더 있네요. 이번에는 확인이고요. 이 친구를 제일 마지막에 배치를 하는 거라 이 친구까지 아이디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취소 버튼의 왼쪽에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to left 캔슬. 그리고 위를 에딧 텍스트에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에딧 텍스트가 아니라 취소 버튼과 같은 식으로 맨 위 줄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짝 간격이 있네요. 그래서 마진 라인 살짝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서로 참조를 해서 이런 식으로 서로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레이아웃 빌로우라든지 부모의 오른쪽에 배치를 하겠다 또는 누구의 왼쪽에 배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리드 레이아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드 형식의 행과 열로 위젯을 정렬하고 배치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이 레이아웃은 특히 복잡한 디자인을 구성할 때 유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컬럼 카운트와 로우 카운트를 각각 지정을 해줄 수 있고요. 이 컬럼과 로우에서 어떤 컬럼과 어떤 로우에 어떤 위젯을 배치시킬지 같은 것을 일일이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드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방금 말씀드린 로우 카운트 및 컬럼 카운트. 로우 카운트는 그리드 레이아웃의 행수를 설정을 하고요. 컬럼 카운트는 열수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로우 및 레이아웃 컬럼. 각 위젯의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로우 속성은 해당 뷰가 그리드 레이아웃의 몇 번째 행에 위치를 할지 지정을 할 수 있게 하고요.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컬럼 속성은 열 위치를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으로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로우 스팬 및 레이아웃 컬럼 스팬. 이러한 속성들은 뷰가 여러 행을 차지할 때 사용되게 됩니다.
그럼 그리드 레이아웃으로 예제로 아래와 같은 화면을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드 레이아웃 같은 경우도 레이아웃 위드랑 헤이스 전부 매치 페런트로 맞춰주실 거고요. 그리고 그리드 레이아웃은 컬럼 카운트랑 로우 카운트를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컬럼 카운트 3, 로우 카운트도 3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첫 번째 행, 첫 번째 행에 버튼 2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텍스트는 버튼 1, 고 행 같은 경우는 0번째 행, 열도 0번째 열, 그리고 두 번째 버튼 같은 경우는 텍스트는 버튼 2, 역시 행은 첫 번째 행이니까 0이고요. 열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열이죠. 1로 접어줍니다. 그리고 차지하는 영역이 두 개의 열이어야 되니까 컬럼 스팬을 2로 작성해 주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열은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열, 두 번째 행. 텍스트는 버튼 3, 레이아웃 로우는 1이죠. 컬럼은 0. 그리고 로우 스팬을 2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그래비티를 필 버티컬, 그리고 다음 버튼 버튼 4, 컬럼도 1이죠. 그리고 딱히 차지하는 영역이 없으니까 것이고요. 다음은 버튼 5, 열이 한 칸 추가되죠. 그러면 두 번째 행까지 완료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행, 세 번째 행도 그냥 추가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6번, 7번이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우와 컬럼이 같은 값일 때
여기 겹친 게 보이시죠? 더 최근에 작성된 위젯이 예전에 작성된 위젯 위를 덮어버립니다. 저희는 어차피 이제 수정을 해줄 건데 로우는 2죠. 그 컬럼은 그대로 1이고요. 그리고 로우 2. 네, 여러분 제가 실수를 하나 했고요. 전체를 감싸는 그리드 레이아웃에서 위드는 매치 페런트가 맞습니다만 헤이트는 웹 컨텐트로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프레임 레이아웃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레이아웃은 안에서 자식뷰들을 등장하는 순서대로 화면에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 자식뷰가 여러 개이면 이전에 추가된 자식 위에 새로운 자식이 중첩되어 그려지는 그런 레이아웃입니다. 여기 아래 간단한 예시 이미지를 보시면요. 프레임 레이아웃 안에 텍스트 뷰 A, B, C가 자식뷰로 위치를 하고 있는데 등장하는 순서대로 A, B, C 맨 나중에 등장하는 텍스트 뷰 C가 가장 위에 중첩돼서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 레이아웃의 예제로는 다음과 같은 화면을 구성해 볼 예정입니다. 저희 프레임 레이아웃과 간단한 이벤트 처리를 같이 해볼 건데요. 컬러 1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남색 화면을, 컬러 2 버튼을 누르면 황색 화면을, 컬러 3 버튼을 누르면 녹색 화면을 보여주는 간단한 예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레임 레이아웃 실습인데요. 저희 예시 화면을 보시면 일단 버튼 3개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그 색깔이 바뀌는 영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위쪽에 일단 버튼 3개를 배치하고 그 아래에 프레임 레이아웃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이디 부여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 좀 뒤에 더 나오겠지만 이벤트를 처리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XML 파일에서 온클릭 속성에 지금은 딱히 정의를 내리지 않았지만 온클릭이라는 메소드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온클릭 이건 조금 있다가 메인 액티비티 파일에서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티컬이 아니라 호리존탈이죠. 그냥 온클릭으로 같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버튼까지 하면 위쪽 리니어 레이아웃은 끝이고요. 리니어 레이아웃을 감싸는 리니어 레이아웃을 또 하나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매치 페런트 오리엔테이션을 맨 위 리니어 레이아웃을 버티컬로 바꿔주시고요.
그 버튼을 감싸는 리니어 레이아웃을 호리존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고 조금 이상하면 다시 돌아와서 고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프레임 레이아웃 안에 프레임 레이아웃 안에는 자식 뷰들을 중첩해서 배치할 수 있다고 했었죠. 저희 영역이긴 한데 그냥 뭐 추가적으로 이미지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색을 채워주기만 하면 되는 거라 평범한 텍스트 뷰로 일단 틀은 잡아놨는데요. 보시면 프레임 레이아웃이 보이지가 않죠? 이 부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수정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저희 버튼을 감싸는 리니어 레이아웃의 헤이트가 매치 패런트면 안 됐죠. 저희 랩 컨텐츠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의 것들 중에 텍스트 뷰 두 번째, 세 번째 텍스트 뷰에도 제가 색깔을 입혀놨습니다. 두 번째는 FF5722, 세 번째는 4CAF50. 그리고 텍스트 뷰들의 비지빌리티를 설정해 줄 수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 뷰인 이 파란색 뷰만 비지블로 설정을 하고 나머지는 건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버튼을 누르면 색이 바뀌는 동작을 할 거기 때문에 버튼 색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색이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 네, 그러면 이제 메인 액티비티에서 온클릭 설정을 해주면요. 저희 컬러 2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이 아래 뷰가 컬러 2의 색상을 가지고 컬러 3를 눌렀을 때 아래 뷰가 컬러 3의 색상을 가지는 것들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레이아웃 코틀린 파일 메인 액티비티에서 바꿔주실 거고요. 여기서 액티비티 메인 밑은 싹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버라이드 위쪽에
텍스트 뷰들을 직접적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밑에서 db2, db3의 속성을, 비지빌리티 속성을 직접 만져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아래 db1이 정확하게 뭔지 find view by id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뷰 1이었죠? 마찬가지로 3 까지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onClick 정리할 건데요. db1의 비지빌리티는 뷰의 비지블, 일단은 전부 인비지블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서도 이렇게 오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에뮬레이터를 시동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클릭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전부 셋 다 인비지블로 지정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버튼 1에 id 값이 들어오면 첫 번째만 보이고 두 번째 버튼 값이 들어오면 두 번째만 보이고 세 번째 버튼 값이 들어오면 세 번째 뷰 컬러가 바뀌어야 되죠. 일단 초반은 저희 첫 번째 텍스트 부분만 비지블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컬러 2를 눌러보면요. 네, 바뀌네요. 네, 이런 식으로 onClick 저희 XML에 있는 onClick 속성에 직접적으로 onClick을 작성해 주어서 메인 액티비티에서 이를 정의해서 실제 동작을 해보는 실습을 진행해 봤습니다. 다음은 제약 레이아웃, constraint 레이아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제약 레이아웃도 실습을 녹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녹화 프로그램과 제약 레이아웃을 같이 돌리는 걸 제 노트북이 버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실습 없이 설명만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제약 레이아웃은 위젯 사이의 제약 조건을 사용해서 위젯을 배치하고 정렬을 하는 레이아웃입니다. 이 예시 이미지를 보시면 왼쪽과 같은 간단한 화면이 오른쪽과 같이 뷰의 상단에서는 92만큼 떨어져 있고 왼쪽과 오른쪽에서는 36만큼 떨어져 있고 각각의 텍스트 뷰나 에딧 텍스트 버튼이 서로 어떤 제약을 가져서
배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간단한 화면도 아주 다양한 제약 조건을 포함할 수 있게 됩니다. 제약 레이아웃에서 제약 constraint란요, 두 위젯 사이의 연결이나 정렬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의 위젯을 다른 위젯에 연결하거나 정렬을 해야만 하는데요. 최소한 하나의 수평 또는 소식 제약 조건을 정의해서 위젯을 배치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지 않으면 위젯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습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 자기 주체성을 가진 위젯을 보고 싶으시다, 한번 제약 레이아웃을 스스로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이아웃 편집기에서 제약 레이아웃을 테스트해 보실 수 있는데요. 레이아웃 편집기에서 레이아웃 안에 위젯을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위젯 테두리에 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부서리에 있는 핸들들은 크기 조절 핸들이고요.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위젯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핸들을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하게 되면 위젯의 크기가 고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화면 사이즈에 따라서 이쯤에 위치를 하면 좋겠다, 그런 건 어렵고요. 그냥 무조건 고정된 위치, 고정된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측면 핸들인데요. 위젯의 상하 좌우의 제약 조건을 붙이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이 핸들이 이렇게 쭉 늘어나고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다른 위젯이나 경계선에 착 붙이는 형식으로 경계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위젯과 이 핸들이 연결이 되게 되면 제약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챕터 2, 코드로 XML 속성 변경하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로 XML 속성과 메소드는 대응되는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박스가 XML 파일 안에서 지정을 할 수 있는 속성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박스가 메인 액티비티 파일에서 자바나 코틀린으로 변경할 수 있는 메소드입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메인 액티비티에서 다음과 같은 메소드를 사용해 버튼을 클릭해서 동적으로 텍스트 뷰를 추가로 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코드를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로 속성 변경하는 실습 진행해 볼 건데요. 저희 XML 파일로 작성해 줄 건 거의 없습니다. 일단은 가장 쉬운 리니어 레이아웃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버튼 하나만 만들어 줍니다. 랩 컨텐트로 하고 아이디는 꼭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드 버튼으로 할게요. 그리고 텍스트는 텍스트 뷰 추가. 이 버튼을 누르면 텍스트 뷰가 동적으로 추가가 되어야 하는 그런 코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XML은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바로 메인 액티비티 수정을 해줄 건데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적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할게요. 이제 남은 부분은 저희 이번 실습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버라이드 위쪽에 이번에 XML에서 사용한 뷰나 위젯들 정의를 해주고요. 메인 레이아웃은 리니어 레이아웃이었죠. 그리고 헤드 버튼은 버튼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들어오면
Alt Shift Enter 누르면 자동으로 임포트 문에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액티비티 메인 밑에 메인 레이아웃이 정확하게 뭔지 Find View by ID로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제가 뭔가를 빼먹었죠? 네, 여기에 ID 부여를 안 했습니다. 메인 레이아웃이라고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 오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Add 버튼에 Set on Click Listener라는 걸 사용해 볼 건데요. 그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식이 저희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세 가지 있습니다. XML 온클릭 속성에 직접적으로 온클릭을 연결해줘서 메인 액티비티에서 온클릭을 직접 정의를 해주는 방법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set onClick listener를 배치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텍스트 뷰 동적으로 생성을 하고 이후 설정까지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줘야 되고요. 텍스트 뷰 텍스트 뷰를 여기 어플라이를 해줘야 되죠. 텍스트는 동적으로 추가된 텍스트 뷰로 그냥 쓰겠고요. 레이아웃 파람스를 따로 작성을 해주어야 합니다. 컨텐트 리니어 레이아웃에 레이아웃 위드랑 헤이스가 없으면 오류가 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정해주는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직접적으로 Add View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괄호들 추가되어 있으면 삭제를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메인 액티비티 또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에뮬레이터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뮬레이터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고요. 저희 사실 동작은 진짜 별거 없습니다. 뭐 텍스트 뷰를 동적으로 생성해서 뭐 설정을 하니 되게 말은 어려운데 저희가 텍스트 뷰 추가 버튼을 누르면 그냥 띡 하나 생겨나고 끝나는 그런 코드이기 때문에 그런 동작만 진행을 하게 되고요. 다시 누르면 삭제되고 그런 코드가 없기 때문에 딱 생성만 하면 이 앱은 본인의 역할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보면요. 네, 텍스트 뷰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누를 때마다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삭제되는 코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누를 때마다 저희 텍스트 뷰를 생성해서 레이아웃 파람스도 만들어주고 애드 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누를 때마다 추가되는 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오늘의 마지막 챕터, 고급 위젯 이벤트 처리 맛보기입니다. 이 이미지가 아주 간단하게 오늘 배울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안드로이드한테 물어보고 있죠. 고급 위젯에는 어떤 것이 있고 또 터치 이벤트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나요? 체크박스, 버튼, 레이팅바 등이 고급 위젯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터치 이벤트 방식에는 콜백 메소드 재정의, 그리고 리스너 등록 이런 방식으로 터치 이벤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이벤트 처리하는 방법인데요. 이벤트 구동 방식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이 다른 작업을 하고 있다가 사용자의 입력으로 인하여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 이벤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애플리케이션에 아주 다양한 기능이 있을 텐데 하루 종일 이제 사용자가 입력만 하기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평범하게 다른 작업을 하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의 입력을 이제 반응을 통해서 바로 다른 작업을 하고 있다가 터치를 하면 알려달라. 그리고 이런 터치가 왔다는 연락이 오면 바로 이벤트 구동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를 처리하는 세 가지의 방법인데요. 첫 번째로 XML 파일에 이벤트 처리 메소드를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XML 파일 자체에서 메소드를 등록하는 방법인데 위젯의 onClick과 같은 속성의 자바 메소드 또는 코틀린 메소드를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처리하는 객체를 생성을 해서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법인데요. 이벤트를 처리하는 객체를 별도로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객체를 따로 위젯에 이제 등록을 할 수 있고 이 방법이 이벤트를 처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뷰 클래스에서 이벤트 처리 메소드를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커스텀 뷰를 작성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벤트 처리 객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방법에서는 이벤트를 처리하는 객체를 생성해서 위젯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벤트를 처리하는 콜백 메소드가 정의된 인터페이스를 이벤트 리스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화면에 버튼이 있나봐요. 이 버튼에 새로운 뷰의 onClick 리스너 객체를 생성하겠다는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벤트 처리 객체를 이 버튼에 셋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onClick이 됐을 때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를 정의하는 거겠죠. 이때 이벤트 리스너란 특정 이벤트, 예를 들어서 버튼 클릭, 터치 제스처, 키 입력 등을 감지하고 해당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실행되어야 하는 코드를 정의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아래 간단한 예시가 있는데요.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아까 설명드린 방식대로 이벤트가 구동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가 이 액션을 받습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가 이벤트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버튼에 onClick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onClick 함수가 호출되었으니 실행이 됩니다. 이벤트 리스너 또한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아주 많기 때문이겠죠. 자, 리스너로는 뷰 onClick 리스너, 당연히 콜백 메소드는 onClick이고요. 사용자가 어떤 항목을 터치하거나 내비게이션 키나 트랙볼로 항목으로 이동한 후에 엔터 키를 눌러서 선택하면 호출됩니다. 다음 리스너인 onLongClick 리스너, 콜백 메소드는
당연히 on long 클릭이고요. 사용자가 항목을 터치해서 일정 시간 그대로 누르고 있으면 발생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앱을 사용할 때도 잠깐 가볍게 터치하는 게 있고 길게 터치를 해서 삭제를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그런 창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이런 식으로 클릭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on focus change listener 호명 메소드는 on focus change이고요. 사용자가 하나의 항목에서 다른 항목으로 포커스를 이동할 때 호출이 됩니다. 다음으로 on key listener 콜백 메소드는 on key이고요.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항목 위에서 키를 눌렀다가 놓았을 때 호출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on touch listener입니다. 콜백 메소드는 on touch 그리고 사용자의 터치 동작, 터치 다운, 이동, 터치 업에 따라 호출됩니다. 다음으로 on item selected listener 메소드는 on item selected이고요. 사용자가 여러 개의 항목 중 하나의 항목을 선택할 때 호출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벤트, 리스너, 또 메소드가 있다는 걸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럼 리스너 객체 생성은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앞에서 짧은 코드 이미지로 설명을 드렸지만 자세한 방법 그리고 실습은 다음 강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벤트 처리 방식이 여러 가지 있다고 했죠. 그 종류들에 대해서 또 리스너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직접 실습을 통해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 리스너가 있는 만큼 다양한 고급 위젯들이 있잖아요. 저희 이러한 고급 위젯들을 직접 사용을 해보면서 그 위젯에 이벤트 리스너를 부여하고 또 이벤트를 처리하는 실습까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